자, 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 가장자리에 그려져 있는 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자리에 선을 그어놓고 저희가 구멍을 뚫는다든지 뭔가를 작업을 하는데 이 선을 일컬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 같아요. 뭐 열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뜨겁게 하지 않다고 해서 냉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크리저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주름선, 뭐 장식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저는 제가 주로 쓰는 단어가 이제 크리저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크리저 선이라고 할게요. 자, 크리저 선인데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서구권 유럽을 포함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엣지 크리저 혹은 엣지 크리즈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엣지 크리즈 라인 발음이 좀 더러운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딱 그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엣지 가장자리죠. 그리고 크리즈 주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라인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주름선을 그어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가장자리에 주름선을 그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죽공예를 하다 보면 이 선을 막 자꾸 그어요. 이제 하는 거를 보거나 그러면은 막 그어놓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을 왜 그을까요? 왜 긋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왜 하냐면 음, 제일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을 보통 구멍을 뚫고 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기 전에 합니다. 보통 구멍을 뚫고 나서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한 번 더 긋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바느질 구멍을 뚫기 전에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목적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목적은 가이드선 혹은 안전선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바깥쪽에서 얼마나 들여서 구멍을 뚫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자리에서 들어온 정도는 각각 다르지만 적어도 나만의 기준이 한 가지가 명확해야 돼요. 뭐 1mm 정도 들어온다 혹은 1.5mm 정도 들어온다, 아니면 내가 쓰는 도구에 맞춰서 그 라인만큼 그어놓고 내가 구멍을 여기서 뭐 조금 떨어져서 친다든지 딱 맞춰서 친다든지 하는 나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가이드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선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안전선이라고 합니다. 바느질 구멍, 저희가 이제 그리프를 칠 때 구멍이 가장자리 너무 바깥쪽으로 쳐지면 가죽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들여서 구멍을 뚫는 마지노선, 안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식선, 데코레이션이죠.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장식선입니다. 장식선. 장식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장식 의미를 더해주는데, 자 보시면 이건 푸에블로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푸에블로인데 아무것도 안 그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 그어져 있습니다. 그냥 확연히 봐도 구멍을 뚫지 않더라도 이 선이 그어져 있으면 한 번 더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긋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그리고 그 외에 이 가장자리를 좀 말아준다든지 아니면 살짝 동그랗게 해서 이 오돌토돌한 면을 이런 식으로 살짝 잡아준다든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가이드선 혹은 안전선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장식, 데코레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그 목적, 저희가 이 선을 긋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크리저 라인을 긋는데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이 뭐 윙 디바이더라고도 하죠. 이렇게 저희가 콤파스처럼 조절을 해서 쓰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간격, 뭐 1mm에서 뭐 1.5mm 정도 되겠죠. 간격을 조절하고 바깥쪽에 살짝 걸쳐지고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가죽 자체가
스크래치가 잘 나는 베지터블 가죽이나 이런 민자 가죽류의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가죽 공예를 시작하실 때도 쓰시기가 편하고. 근데 이제 이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해서 쓰진 않습니다. 보통 열을 가해서 쓰진 않고,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크래치가 나는 가죽에 같은 스크래치를 내는 원리로 가죽에 상처를 내서 그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냉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냉선, 한마디로 이제 차가운 선이라는 말이죠. 열로 가열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죠. 윙 디바이더 혹은 디바이더라고 부르는. 근데 이 디바이더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이 가죽은 뭐냐면 이제 슈렁큰 가죽입니다. 이제 슈렁큰 가죽인데 스크래치에 강한 가죽, 앞만 그어도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스크래치에 강한 가죽에는 앞만 그어도 안 꺼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윙 디바이더는 보통 베지터블 가죽이나 이제 스크래치나 자국이 날 수 있는 가죽에만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엣지 크리처. 엣지 크리처인데 이거는 수동 공구입니다. 수동 공구인데 이런 식으로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이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서는 뭐 다마넨, 뭐 미소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부르는데, 보통 이 도구는 어떻게 쓰냐면 아까 디바이더처럼 이렇게 그냥 냉선,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내서 쓰기도 하는데, 알코올 램프 있죠. 알코올 램프에다가 이렇게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을 해서 뜨겁게 한 다음에 쓸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해서 쓰기도 하는데, 뜨겁게 하면은 이런 회복성이 있는 가죽, 슈렁크 가죽을 비롯한 이런 크롬류 가죽들이 대부분이래요. 크롬류 가죽이나 이런 데에 열선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국을 낼 수 있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다림질처럼. 지금 이거는 제가 가열을 안 해놨는데 열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선, 이제 스크래치를 내서 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알코올 램프를 쓰기 때문에 좀 번거롭겠죠. 번거로운 것도 있고, 이제 항상 이거 쓸 때는 이제 화재나 이런 게 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쓰시고 뚜껑 꼭 닫아 두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동 공구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이 끝, 크리저 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항상 쓰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가죽에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좀 더 비싼 도구죠. 이제 일렉트릭 크리저라고 하는데 전기 크리저라고도 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지금 같이 띄워드릴 건데, 저는 두구,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 있는 거를 쓰고 있어요. 이제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기로 가열해서 끝부분을 뜨겁게 해서 쓰는 겁니다. 수동 공구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제 전기를 써서 하는 방식인 거죠.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한데 어찌됐든 뭐 있으면 더 좋으니까 이제 쓰는 거죠. 인두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2구짜리인데 그냥 인두기형으로 해서 그냥 콘센트에 꽂아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선 크리저 라인을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가죽에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두기처럼 되어 있는 일렉트릭 크리저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해서 뜨겁게 해서 쓰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베지터블 가죽에 열을 가하지 않고 쓰진 않아요. 이렇게 크리저처럼 그냥 눌러서 쓰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열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열을 가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살짝 태우듯이 열선을 진하게 긋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열선을 진하게 긋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옆에 같이 하나 띄워드릴 건데, 지금 이 푸에블로 베지터블 가죽에 긋는 장면, 그리고 이 슈렁큰 이제 크롬 가죽의 대표적인 가죽이죠. 크롬 가죽 중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가죽에 긋는 것도 같이 이제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배속을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크리저 라인을 긋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기 크루저가 있으면 좋아요. 전기 크루저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이 처음에는 디바이더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사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베지터블 가죽을 위주로 쓰신다고 하면은 솔직히 크리저 이제 디바이더로 해도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크롬 가죽,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가죽을 주로 많이 쓰신다고 하면은 이제 수동 공구, 알코올 램프로 가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를 꽂아서 전기로 쓰는 전기 크리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저 라인, 그리고 크리저를 이제 크리저 라인을 그을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에는 이 라인을 긋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또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네요.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